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11월 5일 개봉 헐리우드 영화 프레데터 죽음의 땅입니다. 제목만 봐도 뭐 너무 당연하지만 프레데터 시리즈의 신작입니다. 실사 영화로는 2022년에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된 프레이 이후 3년 만에 나온 작품이고요. 실사 작품 외에 올해 6월에 애니메이션도 나왔습니다. 프레데터 킬러 오브 킬러스라는 아주 잘 만든 애니메이션도 디즈니 플러스로 나왔어요. 디즈니에서 프레데터 프랜차이즈를 내실 있게 탄탄히 키워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리언 세계관하고 완전히 결합을 시켜서 이번 작품 죽음의 땅에서도 에이리언 세계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웨이랜드 유탄이 그리고 합성인간 아주 비중있게 나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프레이를 만든 그 감독입니다. 댄 트라첸버그, 댄 트랙턴버그. 감독 이름의 한글 표기가 국내 인터넷에서 두 가지가 혼용되고 있는 것 같던데 저는 그냥 트랙턴버그라고 할게요. 아무튼 이 감독이 2022년에 프레이를 아주 재미있게 잘 뽑아서 이번 죽음의 땅도 디즈니가 이 감독에게 믿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보답하는 결과물이 나왔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프레이를 재미있게 보긴 했지만 여전히 프레데터 1편 2편에 비빌만한 재미는 아니었고 이번 죽음의 땅은 프레데터 작품들 중에서도 파격적인 시도를 한 작품이잖아요. 그동안 프레데터가 나오는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프레데터가 빌런 포지션이었죠. 인간 주인공이 있고 프레데터는 인간 주인공이 맞서 싸우는 상대. 그런데 죽음의 땅은 프레데터가 주인공이다. 그리고 인간 캐릭터가 나오지 않는다. 인간 캐릭터가 안 나온다는 건 약간 스포일러성이긴 합니다. 이 영화의 캐스팅이 발표되었을 때 저는 뭐 당연히 지금까지 나온 프레데터 작품들처럼 인간 주인공이 프레데터랑 싸우는 내용이겠거니 예상했는데 캐스팅 발표된 주연 배우가 2명 디미트리우스 슈스터 콜러 아마탄기 이 배우는 프레데터 역할이고 그리고 또 한 명이 엘 패닝 엘 패닝이 인간 주인공 역할? 프레데터 작품에 나오는 인간 주인공은 엄청 강인한 전사인데 물론 그런 강인한 전사를 여배우가 연기한 적도 많긴 했어요. 당장 감독의 전작인 프레이부터가 그렇고 그리고 AVP 시리즈에서도 1편의 주인공이 여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여배우 중에서도 이런 강인한 전사 역할에 잘 어울리는 배우가 있고 엘 패닝이 키는 크지만 프레데터와 싸우는 인간 전사 역할은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결국 공개된 설정을 보니까 인간이 아니라 웨이랜드 유타니의 합성인간이었다. 프레데터가 주인공이고 엘 패닝이 연기한 합성인간과 협력해서 무슨 모넌맨치로 외계 행성의 몬스터와 싸우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프레데터 작품들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재미가 있으려나? 그런 생각만 계속 드는 이런 파격적인 변화는 대개 기대보다는 불안만 증폭시키죠. 감독의 전작 프레이가 괜찮았음에도 이번 작품은 재미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마음으로 보러 갔는데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와 이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진짜 제대로 만든 우주 배경의 A급 SF 블록버스터 오락영화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개념이 매우 흐릿해졌는데 재미있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의 표본 같은 영화 아니 이런 영화를 10월 비수기에 텅텅 빈 극장에서 보게 되는 이게 맞아? 12월에 아바타 신작 개봉하잖아요. 아바타 보기 전 분위기를 예열하는 영화로 딱입니다. 아바타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애초에 에이리언 세계관을 가져온 영화니까 제임스 카메론의 유산이 이 영화에서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행성이 겟나라는 곳인데 행성의 여러 생물 묘사가 아바타의 판도라보다 더 다이나믹합니다. 물론 3D로 보는 판도라 행성의 그 압도적인 웅장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다양하고 위협적인 외계 생물들, 킹콩에 나온 해골성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스릴 넘치는 탐험의 재미를 맛보게 해주더라고요. 탐험 그리고 액션 진짜 A급 블록버스터 오락영화다운 화끈하고 재미있는 액션이 계속 나옵니다. 겟나성의 외계 생물들과 싸우는 액션이 비중이 크긴 한데 그 외에도 굉장히 다채로운 액션들이 나와요. 초반에는 프레데터 전사들끼리 대결 액션도 나오고 중반에는 겟나 행성의 외계 생물들 그리고 후반에는 이것도 약간 스포일러성인데 이 영화의 메인 빌런이 웨이랜드 유탄이거든요. 웨이랜드 유탄이의 합성인간과 싸우는 액션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이리언2 그리고 아바타의 오마주라고 할 수 있는 최종 보스 이렇게 굉장히 다채롭고 스케일 큰 액션들이 계속 나옵니다. 프레이로 검증된 댄 트랙턴버그 감독의 액션 연출 능력은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되고요. 액션 하나하나가 다 연출의 완성도가 높고 재밌지만 다양한 적들과 싸우기 때문에 액션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딴 건 몰라도 액션이 아쉽다는 소리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그런 영화예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액션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준다. 그리고 스토리도 괜찮은 편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장점 같기도 하고 단점 같기도 한데 단순하면서도
익숙한 맛, 디즈니스럽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블 영화스러움, 가오갤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마블 영화스럽다는 게 이 말 자체가 이제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섞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지금 긍정적인 의미 60%, 부정적인 의미 40% 정도로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에서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기대보다는 불안이 컸다고 했잖아요. 사실을 말하자면 가장 불안한 결과물이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영화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도 예상을 했어요. 아주 불안한 예상이 맞아떨어졌다. 그럼에도 영화를 이렇게 재미있게 잘 뽑았으니까 딱히 불평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제가 프레데터 시리즈 중에서 프레데터 2를 제일 처음 봤거든요. 어린 시절에 비디오로 빌려봤는데 저는 그 영화가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프레데터 하면 무섭다. 딱 그런 이미지가 머리에 박혀 있어서 사실 그 후에 나온 프레데터 작품들은 1편도 좀 지나서 보긴 했지만 2편만큼 무섭지는 않았고 2편만큼 어둡고 무서운 작품은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계속 2편만큼 어둡고 무섭고 시궁창 분위기의 작품을 기다리고 있는데 프레데터 프랜차이즈가 점점점 그곳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프레이나 킬러 오브 킬러스를 볼 때도 그 점이 계속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번 작품 죽음의 땅을 보고 이제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완전히 디즈니화 되어버린 프레데터를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 나의 프레데터는 이렇지 않아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재밌는 영화였다. 스포일러를 약간 포함해서 간단하게 스토리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덱이라는 이름의 프레데터 전사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에이리언이나 프레데터 둘 다 그 종족의 정식 명칭이 아니잖아요. 에이리언의 경우 이제는 제노모프라는 명칭으로 더 많이 불리고 프레데터도 야우차라는 종족 명칭이 있어요. 나무위키 보니까 1994년에 나온 프레데터 소설에 이 명칭이 처음 등장했다고 하고 영상 매체에서는 올해 나온 애니메이션 킬러 오브 킬러스에 처음 등장했는데 이번 죽음의 땅에서는 야우차라는 종족 명칭이 계속 언급되면서 제노모프가 에이리언을 거의 대체했듯이 야우차가 프레데터를 대체하는 명칭으로 자리잡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우차라는 명칭은 개인적으로 좀 별로다. 야무치가 생각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야무치라고 하지만 원래 이름은 야무차거든요. 야우차, 야무차. 전사를 부르는 명칭으로는 너무 약해 보인다. 아무튼 야우차 종족의 덱이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이고 빌런으로 나오든 주인공으로 나오든 이놈들은 하는 짓이 늘 똑같죠. 자기가 강한 전사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사냥을 한다. 평생을 이 짓거리만 하고 사는 놈들이에요. 이번에 덱은 겐나라는 행성에 사는 칼리스크라는 아주 강력한 괴물을 잡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겐나에 와보니까 칼리스크뿐 아니라 엄청 위험한 생물들이 많고 그런 생물들하고 싸우다가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누가 도와줍니다. 엘 페닝이 연기한 티아라는 이름의 합성인간인데 얘도 뭔가 괴물한테 당한 건지 하반신이 없는 상태예요. 티아가 덱한테 내 하반신 찾는 거 좀 도와달라. 나도 이 행성의 여러 생물들과 지리에 대한 정보들로 도움을 주겠다. 야무차, 아니 야우차 종족의 특징, 싸울 때 독고다이로 싸우고 도움을 받지 않는다. 싸울 때 도구를 활용한다. 티아는 도구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도구를 사용하는 개념이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티어를 들쳐매고 위험천만한 겐나 행성을 탐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티아 외에도 이 행성에 웨이랜드 유타니의 합성인간이 많이 와 있어요. 생각보다 대규모입니다. 거의 사단급 이상 규모로 거대한 기지까지 만들어 놓고 있어요. 겐나 행성의 여러 위험한 생물들과 싸우는 게 주된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싸우다가 나중에는 그 생물들을 길들여서 도움을 받아가며 웨이랜드 유타니와 싸우는 전개가 됩니다. 독고다이를 고집하던 야우차 전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의 가치를 깨달아가면서 동료를 모으고 자기만의 부족을 완성해가는 서사를 그리고 있어요. 굉장히 디즈니스러운 모험담 스토리라고 할 수 있죠. 단순하고 익숙한 맛. 저는 재밌게 봤지만 이런 단순하고 익숙한 맛에 실망감을 느끼는 반응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불평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영화가 재밌으니까요. 그리고 엘 페닝 캐스팅은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프레데터 이전 작품들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사실이 있잖아요. 프레데터는 못생겼다. 이번에는 투구도 거의 안 쓰고 못생긴 맨 얼굴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엘 페닝의 예쁜 얼굴도 계속 나오니까 이게 상쇄가 된다. 농담 아니고 저는 이 캐스팅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즈니가 또 예전처럼 이상한 PC 캐스팅을 안 하고 프레데터는 못생겼기 때문에 합성인간 티아 역으로 예쁜 배우를 캐스팅해야 한다. 그런 당연한 판단을 내려준 게 어찌나 다행스러운지. 디즈니가 그런 당연한 판단조차도 못하고 PC 캐스팅으로 망해가다가 최근에 점점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PC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프레데터 죽음의 땅은 정말 심플하면서도 명확한 해법을 보여준 영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디즈니가 정신 차리고 앞으로 믿고 보는 이미지로 부활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엿보게 된 작품이었습니다. 프레데터 죽음의 땅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